안녕하세요. 우만사입니다. 제가 결혼은 1년도 안 된 신혼 새댁이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제게는 시부모님과 신이 2명 있었는데 제가 남편과 결혼할 무렵에는 둘 다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큰 시누인 형님은 미국 사람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고 작은 시누이는 타지방에 살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이 본가와 한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의 결혼식 때에도 큰 시누이인 형님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오지 말라고 하셨다더군요. 먼 데서 쌍둥이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오겠냐면서 말리셨다고 했습니다. 영상통화로만 축하 인사를 받았어요. 나중에 입국하게 되면 보자면서요. 다만 남편에게 결혼 축하금으로 얼마간의 돈을 보내줬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형님이 미국으로 시집을 간 뒤로는 형님이 쌍둥이를 출산할 때 외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주 영상통화를 하면서 쌍둥이 손녀들을 만나고 계셨지만 큰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늘 숨기지 않으셨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할 때만 해도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건강하셨어요. 나름 두 분 사이도 매우 좋아 보였고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시골에 집도 차근맣게 지으셔서 텃밭 농사도 하러 다니셨고 소소하게 나들이도 자주 다니셨어요. 시어머니는 가정적이신 아버님 덕분에 소위 말하는 공주과 할머니셨죠. 남편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께서는 평생에 단 한 번도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으셨대요. 시어머니의 유일한 사회활동은 요가와 수영장에서 만난 비슷한 또래 사람들과 기모임 비슷한 친목회 나가고 함께 놀러도 가는 것이었어요. 아버님도 주말에는 혼자서 낚시를 가거나 하지 않으시고 늘 시어머니와 함께 부부 동반으로 등산을 가시거나 가까운 곳으로 산책을 가는 것을 즐기셨고 남편이 어렸을 때에도 늘 가족이 함께 지냈었다고 했어요. 늘 화목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시어머니보다는 아버님과 대화를 많이 한 탓인지 지금도 아버님과는 서로 말이 잘 통한다고 했습니다. 명절을 한 달이나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녁에 전화를 제게 하셨습니다. 잘 있냐? 별일은 없지? 네, 그럼요. 어머니도 안녕하셨어요? 오냐? 실은 어제 향수기한테서 전화가 왔다. 미국에 산 형님요? 응, 모처럼 시간이 났다면서 큰맘 먹고 이번 명절에 맞춰서 온다고 하지 뭐냐? 아, 네, 어머니 좋으시겠어요? 형님 보고 싶어 하셨는데요. 그래, 좋긴 하지. 그런데 같이 온대. 네? 누구랑요? 누구긴 누구겠냐. 향수기 신랑이지. 아, 네. 당연히 함께 와야죠. 그런데 나는 좀 불편하다. 미국 사람이잖니. 향수기 말로는 한국말은 조금 한다고는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못하는 것 같아. 딱 한 번 향수기가 쌍둥이를 낳을 때 가봤었는데 아이고 그때도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 말이 안 통해서요? 그래, 말만 안 통하면 그래도 낫지. 우리랑 사는 것이 전혀 다르니까 내가 불편해서 오래 못 있고 와버렸지 뭐냐. 사위가 사위 같아야 말이지. 왜 안 그러겠어요. 한국 사위도 처음엔 낯설어서 불편할 텐데 미국 사람이니까 더 했을 거예요. 그래도 좋으시죠? 말이라고 하냐? 좋지 그럼. 얼마 만에 보는 딸인데 좋긴 하지. 그런데 식구가 둘이나 늘어서 오니까 내가 좀 힘들 것 같아서 말이다. 네, 내 식구이니까 그러시겠네요. 내가 요새 말이다. 병원에 다니고 있어. 네? 어디 편찮으세요? 그래, 내가 좀 오래전부터 허리가 안 좋다. 너희들이 걱정할까봐 일부러 병원에 다닌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어머니, 병은 자랑하라고 했어요. 그래 주변 사람이 돕는 거라고요. 어떻게 편찮으세요? 응, 척추 협착증이라고. 하필 네 아버지도 나랑 똑같은 병이다. 네, 그러세요. 저희 친정어머니도 척추 협착증이세요. 아, 그러냐? 그게 나이가 들면 다들 드는 병인가 보다.
그럼 너도 잘 알겠구나. 뭘요, 어머니? 의사가 절대로 집안일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최대한 진행을 막고 최후에 가서야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하자고 하더라니까. 네, 그 정도로 심하신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요새는 네 아버지랑 등산도 자제하고 있다. 산책 정도로만 겨우 하고 있어. 네, 어머님과 아버님이 두 분 다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말인데 내가 향수기 식구들이 오는 거야. 쌍수 들고 반기지만 걔네들이 하루 이틀 있다가 갈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떡하냐? 나도 오래간만에 보는 쌍둥이 손녀딸과 오래도록 함께 있고 싶고 향수기랑도 좋은 시간도 보내고 싶은 마음 굴뚝인데 몸이 말을 들어야지. 시어머니께서는 드디어 돌고 돌아 본심을 말씀하셨어요. 명절이라 우리가 식구가 적었을 때야 괜찮았지만 나는 말도 안 통한 미국인 사위도 그렇고 쌍둥이 손녀딸을 케어주는 것도 그렇고 좀 걱정이 앞선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만 네가 명절을 너네 집에서 세면 안 되겠냐? 네? 저희 집에서요? 제가 뭘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그래, 내가 평상시 같았으면 그러겠냐. 허리가 다 심하게 아프니까 어떻게 향수기 식구들을 잘 해먹여서 보내겠냐? 안 그러냐? 어머니, 몸이 편찮으신 건 알겠는데요. 저는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차라리 아가씨라면 모를까요. 너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향심이도 일을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너네들 놔두고 향수기가 밑으로 내려가겠냐? 참 난감했습니다. 싫은 건 당연한 거였죠. 신혼세대긴 저에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형님네 식구들을 맞이하고 명절도 세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집은 좁은 데다가 제가 어떻게 형님네 식구들을 잘 감당하겠어요. 어머니가 허리가 아픈 줄 아니까 형님도 다른 숙소를 알아보든지 하시겠죠. 뭐? 우리들이 있는데 어디 다른 숙소를 잡으라고 하냐? 네가 좀 힘들어도 이건 내 일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라. 그럼 나 먼저 끊는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의견 따위는 처음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저 통보 차원에서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엄청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하시던데 알고 있었니? 응, 저번에 나한테 전화하셨어.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떡하냐고 그러시더라.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했어? 나야 끝까지 안 된다고 했지. 자기한테 행여라도 말도 꺼내지 마시라고 말했어. 그런데도 나한테 그러신 거야?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어떻게 누나네 식구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고 떠나서 미국으로 갈 때까지 함께 지낼 순 없잖아.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닌가 봐. 그러니까 아들 낳아봤자 다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나도 엄마 마음은 알지. 왜 모르겠어. 누나를 얼마 만에 본 건데 말이야. 그런데도 어머니가 나한테 내 대답도 듣지 않으시고 끊으셨어. 내가 음식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형이네 식구들과 이 좁은 집에서 어떻게 지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명절도 그래. 그 넓은 본가를 놔두고 왜 하필 우리 집이야. 이러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 맡아 사라고 하실 것 같은데. 유리야, 미안해. 엄마가 허리가 안 좋으셔서 그러신 건데 또 아픈 엄마를 생각을 하면 젊은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도 못한다고 해서 큰맘 먹고 멀리서 오는 누나네 식구들을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 엄마도 아버지도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말이다. 결국엔 저 하나만 희생하고 무조건 배려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듯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욕 얻어먹고 말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고 두고두고 욕을 얻어먹느니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야, 어머니께 내 대신에 말씀을 잘 드려줘. 나 이제 겨우 살림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판에 너무 부담이 된다고 말이야.
회사 일에만 전념을 하고 싶어. 내가 임신을 미룬 것도 다 승진을 앞두고 회사 일에 좀 더 몰두하기 위해서였어. 나는 슈퍼우먼이 아니니까 다 잘 못해. 무슨 말인지 알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남편 본인도 싫어했어요. 잘 짜여진 우리의 신혼생활의 루틴 속에 형님네 가족들이 와서 그 리듬을 깰 테니까요. 명절이야 어찌어찌 함께 보낼 수도 있는 거지만 한 번 입국한 김에 얼마나 있다가 갈지도 모르는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었죠. 그런 남편이 저에게 그랬어요. 눈치 보면서 말도 못하고 혼자서 스트레스를 받느니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나도 누나네 식구들이 우리 집으로 오는 거는 싫어. 엄마가 섭섭해해도 어쩔 수 없지.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니까 누나가 그에 맞춰서 알아서 해야지. 뭐 어쩌겠어? 내가 엄마한테 말씀을 잘 드려볼게. 그래서 저는 남편만 믿고 시어머니께 따로 전화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또 일부러 무슨 말씀하실까 두려워서 2주 동안 찾아뵙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입국하기로 한 일주일 전쯤에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애미야, 너는 내가 전화 연락을 하지 않으면 생전에 하지 않을 셈이었냐? 아무리 바빠도 멀지 않은 곳에 살면서 얼굴 한번 마주치지 못하더라도 서로 전화 연락은 하고 살자. 안 그러냐?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일이 바쁘다 보니 집에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게 되니까 못하게 되었네요. 일도 적당히 해라. 네가 그렇게 늦게 퇴근을 하면 저녁밥은 어떻게 하냐? 승우는 밥중이다. 그건 너도 알지? 걔는 웬만해선 밖에서 먹는 밥은 맛있다고 안 해. 집밥이 최고지. 일보다 남편 밥은 따숩게 해서 차려주는 게 큰 보람인 게야. 행여나 연장 근무 같은 거 할 생각은 마라. 그거 돈 몇 푼이나 된다고. 또 무슨 말씀 하시려고 저러시나 했어요. 다름이 아니고 주말에 바쁜 일이 있냐? 네, 친구네 아기 돌잔치를 한다고 해서 갔다가 친정에 들릴 거예요. 아, 그러냐? 그럼 내일 아침에 일찍 왔다 가면 안 되냐? 네, 안 될 것 같은데요. 내일이 친구 아기 돌잔치고요. 다음 날에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친정에는 무슨 일로 가냐? 네, 엄마가 반찬도 해놓으셨다고 하셔서 가지러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냐? 그럼 오래 있진 않겠구나. 아니요. 그래도 한번 내려가면 저녁 늦게나 집에 돌아오겠죠. 그러면 내일 오후에 시간이 되니까 돌잔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오려무나. 내가 허리가 안 좋으니까 너희들이 나 좀 도와줘야겠다. 알았냐? 어머니, 뭐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 향수기가 곧 오는데 배추김치랑 갓김치랑 미리 담아둬야 하지 않겠냐. 향수기는 내가 담은 김치만 먹어. 그래서 넉넉히 담아둬야 한다. 어머니, 허리도 안 좋으신데 그렇게 일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와서 나를 도우라는 거 아니냐. 내가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번에 배우고 좀 좋으냐? 내가 김치거리는 다 사다가 놨으니까 점심 지나서 빨리 와야 한다. 알았지? 어떻게 시어머니께 제가 못한다고 하겠어요. 마지못해 네 라고 했습니다. 저도 한 번도 김치를 담가본 적이 없이 친정엄마가 보내준 김치만 먹고 살아왔는데요. 시어머니께서 김치를 담그자고 호출하시니까 참 싫었습니다. 그것도 형님네 식구들이 온다고 하니까 많이 담그시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못한다는 말을 차마 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뻔히 시어머니가 허리도 안 좋으셔서 저를 부르신 건데 양심상 도저히 마다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남편과 함께 친구네 돌잔치에 갔다가 곧바로 시댁으로 갔어요. 그 큰 거실에서 아버님과 함께 김치 양념거리를 다듬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엄마, 왜 고생을 사서 하세요? 요새는 김치도 얼마든지 맛있게 담가주는 곳이 많은데 뭐하러 일을 벌려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꽥 소리를 지르셨어요. 꽥 소리 하지 말어. 네가 부모 마음을 알아? 누나가 이런 줄 알면 좋아하겠어요. 누나도 엄마랑 아버지가 허리가 안 좋은 걸 다 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러죠. 그래도 오랜만에 왔는데 내 손으로 담은 김치를 먹이고 싶지 사서 먹이고 싶겠냐? 그리고 갈 때는 넉넉히 싸서 보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에 남편이 펄쩍 뛰었어요. 엄마, 허리 아프다는 거 뻥이죠? 아프던 사람이 이렇게 김치를 많이 담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불렀지. 내가 이젠 언제 또 네 누나랑 네 외손녀들을 보겠냐? 잔말 말고 시키는 일이나 잘해. 유리야, 너도 옷 갈아입고 이리 오너라. 네, 어머니. 저는 방에 들어가서 가지고 온 편한 옷을 갈아입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김치는 손맛인데 나랑 남편이 담그면 그게 어머니 손맛인가? 이러다가 내가 맨날 김치를 상습으로 담그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이 저렇게 몸도 편찮으신데 김치 담그는 것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이 시어머니를 도와서 시키는 일을 잘 하시는 것처럼 남편도 제 옆에서 적극 돕고 있었으니 그나마 괜찮았어요. 김치다발을 씻고 들고 나르는 것은 전부 다 남편이 다 했고 저는 시어머니께 양념소를 배합하는 것이나 젖국물을 끓이는 법이나 그런 것을 배웠어요. 어차피 저도 알아야 할 것들이었으니 잘 배우자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지방에 사는 아가씨한테서 전화가 왔다며 받으러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마침 그때 거실 쪽에 있는 욕실에서 남편이 알타리 김치랑 파김치를 씻고 있어서 안방 욕실에 있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가씨와 통화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레 안방문을 열려다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시누이와 스피커폰으로 돌려놓고 통화 중이었는데 문을 빼꼼히 열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엄마, 올케 언니가 큰소리 안 하고 왔어요? 지가 그럼 오지 안 오냐? 이렇게 해서라도 김치 담그는 것도 가르쳐야지. 그래도 올케 언니가 큰언니네 식구들과 있으려고 할까요? 싫어도 별 수 있겠냐?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나자빠지면 며느린 지가 다 해야지 어쩌겠어? 너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 딱 모른 척해. 입 조심하고. 알았냐? 그러자 시누이가 정말 웃기다며 깔깔거리고 웃고 난리였어요. 엄마, 정말 웃겨. 그런다고 아프지도 않은 허리가 아프다고 생쇼를 하다니.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가씨에게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너, 네 아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입주댕이 조심해서 놀려. 네 아버지가 내 말이라면 잘 듣는 사람이어도 며느리는 하나밖에 없다고 얼마나 마음 써주는 줄 아냐?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며느리 불러도 한 말 안 하는 거야. 엄마한테 내가 한수 배워야겠네. 내가 향숙이랑 내 손녀딸들을 보는 거야 좋지만 말도 안 통하는 미국인 사위를 어떻게 대접하냐? 그래도 네 올케는 영어도 잘하는 것 같더라. 나보다는 네 올케랑 네 오빠가 말도 통하니까 좋은 것도 구경도 시켜주고 더 친해지고 얼마나 좋아. 안 그래? 엄마, 차라리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아이고, 그런 소리 말어. 승우가 내가 말도 다 하기도 전에 철벽을 치더라. 내 아들도 그런데 며느리한테 뭘 바라겠냐. 이렇게 해서 슬금슬금 나도 명절이나 제사도 떠맡길란다. 그래야 맏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할 것 아니냐. 귀하게만 자라서 뭐 하나 시키기도 겁난다. 그러자 신이는 배꼽 잡고 웃기다며 그랬어요. 엄마, 나는 여우 같은 며느리는 들어봤어도 여우 같은 시어머니는 못 들어봤어. 나도 우리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엄마처럼 쇼를 하는지 한번 의심해봐야겠네.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행여 점잖은 사돈이 그러실 분이냐? 엄마는 그럼 점잖지 않다는 거야. 뭐야? 나 웃겨 죽겠네. 어쩌겠냐. 네 오빠가 저렇게 지 마누라만 감싸고 도는데 별 수 있냐?
나는 나대로 술을 서야지. 별 즐겁지도 않은 내용인데 신우이란 시어머니가 아주 시인이 나셨더라고요. 제가 못 들었으면 모를까 시어머니의 속셈을 알아버렸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웃을 수 있는지 두고 보자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엿듣다 보니 쌩 꼴치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없던 현기증도 생기고 막 이상했어요. 아버님이 무릎각도 썰기한 것을 가득 채워진 양품 그릇을 제가 들어 올리려다가 그만 쓰러져 엎어졌습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게 머리가 갑자기 어지럽더라고요. 아버님 앞에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넘어져서 쓰러졌으니 아버님이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가, 이게 뭔 일이냐? 아가, 정신 차려라. 승우야, 큰일 났다. 네 엄마는 뭐하냐? 아가, 정신 차려. 홍겨나 땅바닥에 머리를 다치진 않았는지 저를 흔들어 깨우고 난리도 그런 난리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욕실에서 김치거리를 씻고 있다가 아버님의 비명소리에 놀라서 뛰쳐나오더니 남편이 다 난리를 쳤습니다. 유리야, 정신 차려. 유리야, 아버지, 유리가 왜 이래요? 이거 무거운 거 들더니 갑자기 저런다. 그랬더니 남편이 죄 없는 아버님한테 뭐라고 성질을 부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유리가 평소에도 핏기가 없는 애인데 말리셨어야죠. 유리야, 정신 차려. 어떡해? 큰일 났네. 눈을 안 떠요, 아버지. 시어머니도 신나게 신우이랑 통화 중이다가 거실로 뛰쳐나오더니 이 난장판에 놀라셨는지 저를 흔들고 난리 부르스를 주셨습니다. 저를 얼마나 흔들어 제끼고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지 고막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119를 급히 부르셨고 남편이 제가 눈을 뜨지 않자 거의 엉엉 울다시피 하면서 시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유리가 안 깨어나요. 미치겠네. 이거 다 엄마 탓이에요. 일주일 내내 일하다 주말에만 쉬는 애를 왜 이런 거 하자고 불러요? 유리야, 유리야. 그때 제가 눈을 희미하게 떠줬더니 남편이 그저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유리야, 괜찮아? 나야, 알아보겠어?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너를 몰라보겠냐? 유난을 떠시네. 누가 보면 내가 죽은 줄 알겠다. 괜찮아. 좀 어지러워서 그런 거야. 119 부르지 마. 아저씨들이 욕해. 시어머니야말로 그야말로 얼굴이 핏빛 하나도 없이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셨어요. 아가, 진짜 괜찮냐? 이게 몇 개로 보이냐? 라고 하시며 손가락 4개를 제 눈앞에 펼쳐 보이셨어요. 어머니, 2개요. 그러자 아버님이 큰일이 났다며 당장에 병원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일어나면서 그랬어요. 저는 괜찮아요. 빈혈기가 있어서 그런 거라서 잘 먹고 쉬어주면 낫는 거예요. 119 부르지 마세요. 그러자 남편이 제 눈앞에 손가락 1개를 보여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유리야, 이거 몇 개로 보여? 2개 라고 하죠. 시어머니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왜 맨날 2개야? 이거 뭐가 문제냐? 아버님이 걱정이 되어서 남편에게 그랬어요. 혹시 아까 3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는지 모른다. 차라리 피가 나면 오히려 더 나은데 피가 나지 않은 경우엔 안에서 출혈이 있을 수도 있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말이다. 어서 병원으로 가자, 어서. 그 말에 남편이 제가 말을 틈도 주지 않고 잽싸게 저를 엎더니 아버님과 함께 주차장으로 냅다 달렸습니다. 아버님이 죽어라 운전을 하시는 통에 제일 가까운 준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덕분에 제가 비싼 영양제 수액을 맞으면서 한숨 푹 잘 잤습니다. 온 김에 종합검사를 이것저것 받았어요. 지극히 정상이고 빈혈도 아닌데 이상하다고 의사가 갸웃거렸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아버님께 그랬대요.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더 관찰을 해봐야 하는데요. 평소에도 이렇게 힘든 일을 하나요? 당분간 환자 안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버님이 회사에 병가를 내고 더 심도 있는 검사를 받자고 했는데 제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아버님은 시종일관 이게 다 시어머니 때문이라며 탓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일을 버리지 말자고 했는데 고집을 피우더니 이 사단이 났어.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곱디곱게 자랐는데 그 많은 김치를 담자고 했으니 그깟 김치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 라고 북을 치자 남편 옆에서 또 창구를 치더라고요. 그러게요, 아버지. 엄마 좀 말려주세요. 유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놀랐잖아요. 걱정 마라. 내가 웬만하면 너희들 앞에서 네 엄마 기 좀 세워주려고 참고 살았다만 이젠 국물도 없다. 다 내가 못하게 할 거야. 아이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김치 담다가 쓰러진 걸 사돈이 알면 얼마나 우리를 원망하시겠냐. 행여나 네 엄마가 불러도 다시는 오지 마라. 제가 수액을 맞는 동안 아버님은 가셨고 남편만 남았는데 시어머니가 걱정이 된 나머지 여러 번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얼마나 놀라셨는지 남편의 잔소리와 타박에도 별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듣고만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함께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버님과 함께 마저 김치를 담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명절에 누구나 꺼리는 해외 출장을 자청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싱가포르로 워크숍 간다. 잘 갔다 올게. 뭐? 명절에 무슨 워크숍이야? 사실 업무가 있어서 출장인데 사실 가정 있는 사람들이라서 꺼리잖아. 내가 애가 없어서 당첨이 된 거야. 간 김에 워크숍 한다니까 잘 다녀올게. 그래. 요새 머리는 어지럽진 않아? 아직은 걱정 마. 여러 사람들하고 가니까 별일이 있겠어. 그리고 혹시나 네가 신경을 쓸까 봐서 말하는데 미국 누나 식구들이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했대. 아버지가 누나가 직접 자기 식구들 밥을 해 먹어야지 누가 하냐면서. 아버지도 영어를 조금 할 줄 아시니까 로버트 매형한테 한국말도 가르치면서 함께 국내 여행도 다닌다고 하시더라. 그래? 참 잘 됐네. 그 뒤로는 시어머니가 절대로 저를 따로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님 앞에서 그렇게 제가 쓰러졌는데 그때 그 기억으로 다시는 며느리를 힘든 일을 시키지 말라고 하셨대요. 저도 여우가 아니라 여시 같은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